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국어 적성검사 공부를 할 안광호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아주 큰 관문 앞에 서 있는데 이 국어 적성이나 뭐 다른 수리 적성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을 도전해 보자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시적절하게 잘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언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국어의 흐름, 또 언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단어부터 공부하죠. 단어부터 쭉 암기해서 문법 구조라든가 그래서 이제 독해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단어의 쓰임이라든가 단어의 구조라든가 어휘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을 알고 그리고 단락을 알고 독해를 하고 또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을 파악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론 시간을 좀 가져서 맨 먼저 그런 독해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파악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휘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어도 단어끼리 일반적인 의미 방향이 있고요. 그런 방향대로 자기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성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어휘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들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한 유형들을 몇 가지 공부한다면 먼저 어휘의 갈래에서 일반어하고 특수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일반어는 뭐고 특수어는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것이 추상어와 구체어입니다. 구체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고유어와 외래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먼저 어휘의 갈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어라고 하는 것은 특수어의 상위 개념, 다시 말해서 이제 어휘 간의 관계도 상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 다시 말해서 뭐다? 이 특수어를 포함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되게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쉽게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꽃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은 그 중에 뭐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백합이라고 하는 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장미, 그다음에 뭐 진달래 등등등 많은 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꽃에 대해서 백합, 장미, 진달래는 그 꽃에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개념들의 언어로 특수어가 되는 거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이 꽃은 상위 개념의 언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일반어, 특수어 혹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언어는 하나 주의할 것이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꽃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걸 묶는 일반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식물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이 식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꽃이 하위 개념의 언어고 특수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꽃과 나무는 같은 위치에 있는 무슨 관계다? 동위 관계다. 이것도 동위 관계의 언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일반어, 특수어, 뭐 추상어, 구체어 나눌 텐데요. 먼저 일반어, 특수어 해봤지만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결국 이런 단어들의 관계가 그 글에서 맺고 있는 정보와 정보들의 관계, 이것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인 독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문학 작품의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 개념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추상어와 구체어인데요. 이거는 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죠? 바로 눈으로 보는 거 시각, 냄새 맡는 거 후각, 입으로 맛보는 거 미각, 그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촉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감각, 복합감각, 그다음에 뭐 청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면 돼요.
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추상어이고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구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행복은 우리가 맛보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어가 쓸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뭘 두고 있죠? 뭐 백목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목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백목은 그에 비해서 구체적인 단어다. 그래서 구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일반어, 특수어, 추상어, 구체어 관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어가 추상어의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특수어의 관계가 구체어의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어와 외래어인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고유어는 말 그대로 고유어입니다. 우리말에 그런데 문제는 60% 이상이 한자어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중에서도 또 고유어가 40%밖에 안 되는데 외래어가 많이 우리말에 침입을 하고 있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래어라고 할 때 우리 외래어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자어 그 다음에 외래어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한자어는 거의 이제 우리말화돼서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자어 외래어인데요. 특히 외래어의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외국어와 외래어는 다르죠. 외국어가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인식된 것을 우리는 외래어라고 하고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말처럼 이제는 뭐 외국어라는 개념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뭐야? 그 귀화어라고 하죠. 이 아래. 자,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말이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다? 귀화어입니다. 원래는 타바코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었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마라고 하는 것도 코쿰이라고 하는 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된 것으로 귀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유어와 외래어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고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어휘의 갈래에서 일반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것들은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봐서 어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